사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은 어쩌면 가장 보수 성향에 짙고 또 보수를 사랑했을 만한 사람들의 개개의 가정들에 너무 많은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제가 또 다른 언론에서 예로 들었던 것이 박정훈 대령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집권하신 다음에 보여주신 건요. 다른 가족에게 상처를 준 일은 서슴없이 하셨고요. 네. 반대로 본인의 가족, 김건희 여사 측 그런 처가나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이중잣대 때문에 대통령의 공정 그리고 원칙과 그런 상식이라는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상처를 줬던 가족들이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한 번이라도 되짚어보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지난 대선과 지선 때는 1대1로 대화도 좀 하시고 이야기 많이 나누셨잖아요. 가장 답답하다고 느꼈던 점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대통령을 보완할 수 있는 여당 대표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던 것이고, 근데 대통령은 그런 게 불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그리고 본인 주변에는 이제 지금 와서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가 강하게 표현하자면 간신들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인사를 일신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당선된 다음에 최대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가지고 말을 아끼려고 했지만은 한덕수 총리님이 물러나셨다고 하니까 그럼 그 자리에 굉장히 정무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좀 기대를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총리를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인사가 홍준표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공개적으로 추천하고 했었는데, 아마 또 대통령께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 가지고 그런 파격적인 인사를 할 정도의 용기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또 아마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또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인사로는 감동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젊은 세대의 실망감을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윤 대통령이 이제 이르면 내일부터 비서실장, 총리 비롯한 인적 쇄신을 할 걸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좀 담겨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대통령께서 먼저 이 보수 진영 내에서 화합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그 다음 단계로 국민들이 그러면 좀 진영이 다른 사람과도 화합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동안 박해했던, 하지만 굉장히 보수 일각에서는 영향력이 있고 또 사랑받는 정치인들을 발굴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이미 국민의힘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보태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홍준표 대표라든지 아니면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통령께서 지금 겪고 있는 위기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보완자가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개혁신당은 선명한 야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국민의힘과 합당 가능성은 그러면 전혀 없다고 보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사실 당에 있는 당원들이나 아니면은 또 개별 정치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당을 잡고 휘두르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고 추종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무엇이 잘못되는지 잘 되었는지 진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상병 문제와 박정훈 대령 문제는 대통령께서 선거 결과를 보고 즉각 공소 취소에 대해 판단하셔야 한다면서 재판이 이어져 박정훈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대통령 부담이고 무죄가 나오면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 대표는 국회의원 배지를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을 꼽기도 했습니다. 총선 이후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도 당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8석을 주었다는 건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놓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시장은 앞서 어제 한동훈이 대권놀이를 하면서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자는 3번의 낙선 끝에 경기 화성을에서
민주당 공영훈 후보를 극적으로 꺾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 당선자는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선거 초반 민주당 공영훈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넘는 차이로 뒤처졌던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자는 선거 막판까지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선거 당일 방송 3사 출구 조사에서도 공 후보가 이 당선자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시작되면서부터 두 후보는 엎치락뒤치락 역전에 재역전을 벌였고 결국 이 당선자가 공 후보를 약 2.7%포인트 앞서며 최종 당선됐습니다. 3,200여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이 당선자는 20대, 21대 총선과 2018년 재보궐선거 등 세 차례의 선거에서 낙선했는데 네 번째 도전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겁니다. 이주영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도 비례대표로 당선돼 개혁신당은 총 3석을 확보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개혁신당 의원들이 모두 80년대생이라면서 젊은 정당임을 강조했습니다. 80년대생, 90년대생 당선자들이 이렇게 식빵 속에 건포도처럼 조금씩 박혀있는 그런 정당들이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 정당 자체가 원내 활동 자체가 그냥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당선 소감에선 차원이 다른 의정 활동으로 윤 정부의 잘못된 지점을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고 윤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한다면서 임기 단축 등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이거 뭐야?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인데? 예. 이 당선자가 원내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기조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